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한국교육사 동영상 강의 제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철학 카페 제2부 상담과 치료의 이중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쪽을 열어보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는 상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상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요. 상담이란 무엇인가? What is counseling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46, 47페이지에 자기 생각을 한번 정돈해 놓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은 실습용 워크북 형태로 제작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인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예전에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생겨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실습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이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상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기로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합시다. 거기 48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상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상담에 대한 풀이는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 중에서 선생님이 발췌한 것입니다. 상담. 상은 서로 상자입니다. 담은 무슨 담일까요? 이야기 나눌 담입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상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은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자가 면대면, 즉 페이스 투 페이스의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여러분은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48페이지 A와 B의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다. 이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상담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담은 상담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의 세계로 다시 가져가면 상담자는 교사가 될 것이고 내담자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담이란 결국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상담자를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그러고 내담자를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상담자의 존칭의 의미와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강조할 때는 상담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는 선생님 할 때 그런 님과 같은 존경과 존칭의 전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상담자가 일반칭, 즉 전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를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원래 뜻은 대단히 상업적이고 보험적인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를 고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담자를 클라이언트라고 쓰긴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에요. 실제 카운셀러가 있으면 그 카운셀러의 카운터 파트는 잠시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최근에 쓴 논문인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읽었던 논문입니다. 철학치료의 자리매김이라는 논문이 지금 인세본으로 나왔는데 여기 제일 뒤에 앱스트랙을 보시면 잘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서 나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카운셀리라고 되어 있죠? 카운셀리 보이죠? 카운셀리. 자, 카운셀리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급한 용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지만 그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이야기고 고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카운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적어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카운셀리고 학교로 다시 가져가면 이 카운셀리는 바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카운셀리로 쓰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고급진 용어고 일반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라고 썼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48페이지에 보면 디아로구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디아는 가로지른다. 자, 여기 A라는 사람과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마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거죠. 가로지르는 거. 이거를 디아라고 그래요. 디아. 그 다음에 로구스는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대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로구스 이렇게 가로지르면 서로 이렇게 가로지른다는 건 서로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마주 보면서 대화한다. 이게 디아로구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대화하는 인간이에요. 대화하는 존재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49페이지 남녀가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죠. 그때 이런 방식을 우리는 호모라고 그럽니다. 호모. 지난 시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호모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호모는 대문자 호모. 잘 보세요. 대문자 호모. 요 글자가 대문자여야 돼요. 소문자이면 안 됩니다. 소문자 호모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 또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디아로구스 서로 대화하는 라틴어죠. 그래서 대화하는 인간 호모 디아로구스 이건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 돼요. 호모 디아로구스 한번 따라보세요. 호모 디아로구스 대화하는 인간. 이 대화하는 인간이 바로 상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이 디아로구스에서 오늘날 영어에 다이알로그가 나온 겁니다. 다이알로그라는 게 대화죠. 이 대화가 라틴어의 디알로구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시 50페이지를 보면 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다시 화살표 50페이지 보면 선진과 후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은 앞서간 사람이 선진이고 후진은 뒤따라가는 사람이 후진입니다. 자,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준이 같거나 내담자보다 상담자가 수준이 떨어지면 레벨이 떨어지면 상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보면 프레서포지션. 서포지션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앞에 프레 전에 선가정. 이게 전제입니다. 미리 가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수준 차이를 전제하고 있고
이때 수준차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동과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은 아동보다 수준이 높다는 전제가 반드시 거기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에 보면 선진과 후진은 다시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진이면서 동시에 전문가, 아이들은 후진이면서 동시에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게 그런 이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비고츠키, 밑줄 그어놓기 바랍니다. 비고츠키는 러시아, 그 이전에 소련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소련의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GPD 영역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거기 51페이지에 프락시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잠깐만요.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다라고 그러면 이 주위에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더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 근접해서 프락시말,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붙어서 발달할 수 있는 존, 그게 GPD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다시 쉽게 이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이 무엇인지를 데피니션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력이 0.8이에요. 이 사람이 시력이 0.8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교정 시력으로 교정을 했더니 그 시력이 1.0이 나왔어요. 자, 원래 그 사람이 시력이 0.8인데 안경을 쓰든 라식을 하든 라섹을 하든 간에 수술을 해가지고 교정을 했더니 시력이 1.0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교정에서 교정 시력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0.2가 추가돼서 1.0이라는 시력을 만들어냈지요. 그럴 때 바로 이 0.2의 교정 시력이 바로 비고츠키가 말하는 잠재 발달 영역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안목, 자기의 깜냥은 역량이에요. 자기의 깜냥으로 볼 수 없는데 외부 사람의 도움으로, 외부 사람의 코칭 활동으로 그 안 보이던 영역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영역을 우리는 잠재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깜냥, 1, 2, 3, 깜냥에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이 깜냥은 순 우리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역량, 요즘 역량 많이 얘기하죠? 컴피턴스를 말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 이런 이론이, 자, 두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수준차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는 항상 이 잠재 발달 영역이 있고 그 잠재 발달 영역은 외부인의 도움으로 더 발달할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53페이지에 보면 다시 GPD의 영역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 2, 3이 있는데 1은 기존에 그 사람의 컴피턴스, 즉 역량이에요. 그 다음에 2가 바로 이게 잠재 발달 영역인 것입니다. 원래 역량에 근접해가지고 바로 붙어서 잘 보세요. 바로 붙어서 누군가 외부인의 도움에 의해서 발달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이 바깥은 뭡니까? 외부인의 도움으로도 없어지지 못하는 영역,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페이지 GPD 개념명을 했고 그 가운데 부분에 검은 네모,
내담자와 상담자의 협주 여기를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가자 1에서 2로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 이게 바로 상담의 활동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담을 데피니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어떤 이 컨셉은 개념이죠. 그 다음 마인드, 틀, 이런 개념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교사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상대로 상담자의 자리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1교시 강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교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